자, 이제 마지막 포인트예요, 우리. 여기까지 하면 끝. 자, 그 다음 제목은 삼각관계 활용인데, 활용에서 뭘 하냐? 삼각형에 대한 걸 하거든요. 그래서 삼각형에 대한 걸 하기 때문에 삼각함수에서 배웠던 거랑 크게 연관은 없어. 왜 그러냐면 삼각형에서 이루어지는 각을 보면 한 각을 몇 도를 넘어갈 수가 없어? 180도를 넘어갈 수가 없지. 그래서 우리는 1사분면과 2사분면 각만 가지고 하면 돼. 오히려 코사인이 쉬워. 코사인은 결과값이 양수가 나오면 0도부터 90도 사이 예각을 얘기하는 거고, 코사인 값이 음수가 나오면 둔각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사인은 어쨌든 무조건 무슨 값이 나오겠어? 양수가 나오겠지? 그렇잖아. 1사분면, 2사분면 사인 둘 다 양수잖아. 사인은 양수가 나오면 이게 1사분면인지 2사분면인지 즉 예각인지 둔각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코사인은 오히려 더 편하게 정답이 나옵니다. 자, 삼각형에 대한 걸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삼각형에서는 6요소라는 게 있어. 이 6요소는 어려운 게 아니라 삼각형을 이루는 6개 요소를 얘기하는데 각이 몇 개입니까? 어려운 거 주겠습니까? 각이 몇 개입니까? 알아서 내가 대답할게. 각은 3개. 변도 몇 개입니까? 그렇지, 3개가 있겠지. 자, 그래서 각이 3개입니다. 그래서 각이 A각, B각, C각이 있고요. 변도 3개야. A변, B변, C변이 있어.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각이 3개라는 얘기는 일단 세 각을 더하면 몇 도가 된다? 180도가 된다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변이 3개라는 거는 가장 긴 변이 짧아야 돼.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기본 조건. 이 두 가지 생각하고 있으시고요. 자, 우리가 삼각형을 이제 그릴 일이 생기는데 삼각형을 그려냈을 때, 자, 여기가 A각이면 보통 이제 이렇게 BC를 결정을 하고요. 변은요, 라즈 A가 바라보는 게 스몰 A, 라즈 B가 바라보는 게 스몰 B, 라즈 C가 바라보는 게 스몰 C, 이렇게 설정을 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요. 자,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사인 법칙이라는 거예요. 물론 선생님이 증명을 해줄 거야. 증명을 해줄 건데 뭐 증명이 중요하냐? 그렇진 않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는 고등학교 수학을 어쨌든 증명을 통해서 결과가 도출될 거고, 그 도출된 결과시 공식이겠죠. 공식을 통해서 문제를 적용해서 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증명을 해주겠지만 엄청 중요하진 않다. 자, 근데 몇 가지의 중요한 도형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잘 적어두세요. 자, 원이 하나 필요하고요.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을 하나 그려볼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A, 그래, 이렇게 하자. B, C, A라는 각이라는 이렇게. 자, 원 안에 내접하는 삼각형이야. 혹은 삼각형에 외접하는 원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상황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건 조금 기본 개념으로 잘 보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원이 있을 때, 요 각을 사람들이 무슨 각이라고 부르죠? 이거 뭐라 불러? 원주각이라고 부르지. 그 무슨 각이 떠올라야 돼? 이걸 무슨 각? 중심각이라고 부르지. 자, 이름 몰라도 돼. 원주각과 중심각은 어떤 관계가 있다? 네, 친구다. 나 니네 이름 세 글자 호명할 거야. 영상 녹화되고 있어. 비전고등학교 평균고 친구들. 창피하잖아. 원주각의 몇 배는? 2배는 무슨 각이다? 중심각이다.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거지. 그리고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은 다 어떻다?
같다라는 거, 요각과 요각이 같다라는 이 사실을 일단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원이 있고, 이건 다 아는 거야. 원이 있고 지름이 있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원하고 연결하는 거, 이거 몇 도가 된다? 90도가 된다.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자, 다 알고 있다고 하니까 나는 이 원의 중심이 있고 BC호에 대한 원주각을 A라고 볼게. 자, 난 지금부터 얘를 건드리지 않고 조금 이동을 할 건데 그 이동을 했을 때 마침 이런 식으로 이동되는 상황을 볼 거야. 자, 현재 뭐가 바뀌지 않은 거냐면 A라는 값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지. 그 다음 A가 바라보는 대변 BC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지. 근데 요 각이 몇 도가 돼버린 거야? 90도가 돼버리는 현상이 일어난 거지. 그러면서 요 길이는 우리가 뭐라 볼 수 있어? ER이라고 볼 수 있겠지. 됐습니까?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삼각형에 외접하는 이런 원을 외접원이라고 불러. 외접원의 반지름은 대문자 R을 쓰는 게 보편적입니다. 내접원은 뭘 쓰겠어? 반지름 표현할 때는 스몰 R을 쓰는 게 좀 더 보편적이고. 자, 그러면 얘를 보면 각과 바라보는 대변은 바뀌지 않았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결론 낼 수 있다고. 결론. ER은 잘 봐. 알았어. 자, 무슨 삼각형이 나왔어? 직각삼각형. 그럼 라즈 A가 바라보는 변이 스몰 A다라고 볼 수 있겠지. 기존에 있는 삼각형과 똑같은 조건인 거야. 그러면 요랬을 때 라즈 A와 스몰 A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직각삼각형에서 각이 바라보는 변이 무슨 변이야? 야, 이거 상식이야. 직각삼각형에서 각이 바라보는 변이 무슨 변이야? 높이라 하겠다. 이게 상식이야. 직각삼각형에서 각이 바라보는 변이 무슨 변이야? 높이인 거야. 그럼 얘 생각해봐. 빗변과 높이 사이의 관계는 뭘 통해서 만들 수 있어? 빗변과 높이가 있으면 뭘 만들 수 있지? 직각삼각형에서 사인이지. 그래서 사인 A는 빗변이 ER이고 높이가 스몰 A여서 이런 관계를 만들 수가 있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결론. ER이라는 것은 스몰 뭐분의 사인 A분의 스몰 A이다라는 결론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야, 근데 꼭 이게 A가 여기 위치가 아니라 만약에 A, B, C가 아니라 A, B, C였다면 B에 대해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C에 대해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겠지. 그래서 이 결론이 전부 다 ER로 통일이 돼서 뭘로 바꿀 수 있냐면 결국 얘는 사인 B분의 스몰 B, 결국 얘는 사인 C분의 스몰 C라고 공식을 도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의 값이 전부 다 ER과 동일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봐. 니네 잠깐 문제를 보면 이 삼각함수 활용은 뭐가 중요하냐면 니네 그냥 눈으로 봐. 눈으로 교과서 문제를 쭉 한번 훑고 넘어가봐. 쭉 훑고 넘어가 보면서 13쪽에 있는 유형 문제도 눈으로 쫙 훑고 넘어가봐. 쭉 훑고 넘어가는데 쭉 넘기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25쪽부터는 모의고사 맛보기 문제가 나오거든. 그 모의고사 맛보기 문제를 쭉 훑고 넘어갔을 때 모의고사 맛보기 문제 도형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앞에 니들이 훑고 넘어온 문제들보다 훨씬 어렵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잘 들어. 삼각함수 활용에 나오는 사인 법칙 그리고 코사인 법칙 같은 거는 이 법칙을 외우는 거는 기본이야. 이건 당연한 거야. 근데 여기서 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고 우리는 판단을 잘해야 돼. 너네들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두 개를 배울 거 아니야. 근데 어떤 문제에 이 문제는 사인 법칙을 쓸 것이다, 이 문제는 코사인 법칙을 쓸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 문제는 그게 써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냐? 첫 번째, 요 관계일 때 사인 법칙을 쓰겠다라는 판단이 돼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외접원이라는 게 등장한다면 우리는 사인 법칙을 쓸 거다라는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어야 돼. 외접원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사인 법칙은 아니야. 근데 외접원의 반지름을 물어보게 되면 무조건 사인 법칙일 겁니다. 여기가 됐죠? 두 번째, 요 관계를 가지고 사인 법칙을 물어본다. 요 관계는 뭐냐면 두 번째는 두 각과 두 각에 대한 두 대변의 관계, 두 각과 두 대변의 관계가 나오면 사인 법칙을 쓰는 거야. 문제 구성이 있다가 각이 두 개 있고 변이 두 개 있어. 두 대변이지. 그럼 각 두 개를 알려주고 변 하나를 알려줘. 그 나머지 변 하나를 구해라. 이게 문제 구성이야. 예를 들어서 변 두 개가 나오고 두 대각이 나왔는데 변 두 개 알려주고 각을 하나 알려줘. 그럼 나머지 각을 구하시오. 이런 구성인 거야. 그래서 이런 구성이 나왔을 때 각 두 개, 변 두 개가 나왔을 때는 사인 법칙을 쓸 것이다라는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무슨 말 됐죠? 그런 두 가지 상황이면 사인 법칙을 쓴다. 끝. 없어요. 여기서 내가 하나 재미난 걸 좀 만들어낼게. 봐봐. 팁을 하나 줄 건데 어떤 팁을 줄 건데요. 첫 번째, A각 대 B각 대 C각의 B가 나오면, 자 얘는 각의 B야. 예를 들어서 얘가 1대 2대 3이라고 한다면 출제자는 뭘 알려준 걸까? 되게 상식이거든. 애들 뭐더라고? 각의 B를 알려주면 뭐 알려준 거냐면 진짜 각을 알려준 거야. 왜? 우리는 세각의 몇 도니까? 180도니까 그 180도를 1대 2대 3이라는 거는 전체 6개 중에 하나, 6개 중에 2개, 6개 중에 3개 가지고라는 얘기지. 그래서 A라는 각은 6개 중에 하나니까 30도, B각은 6개 중에 2개니까 60도, C각은 6개 중에 3개니까 90도. 이렇게 진짜 각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이 됐습니까? 자, 이렇게 표정 이해 안 된 표정인데? 오케이. 자, 두 번째, 스몰 a 대 스몰 다시. 자, 이번엔 각이 아니라 사인의 B를 알려주면 뭐 알려줄 건가라는 걸 생각해야 돼. 자, 사인의 B를 알려줬다는 얘기는 뭘 알려준 거냐면, 자, 이번에는 사인의 B야. 자, 봐봐. 봐봐. 여기 있네. 사인 A는 2R분의 스몰 A로 바꿀 수 있지. 사인 A를 2R분의 스몰 A로 바꾸고, 그럼 사인 B도 2R분의 스몰 B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럼 사인 C도 2R분의 스몰 C로 바꿀 수 있겠지? 그러니까 사인의 B를 알려줬다는 얘기는 B니까 2R과 2R과 2R 날라가면 뭐 알려준 거냐면 변의 길이의 B를 알려준 거다라고 연관적으로 생각해서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때로는 각의 B가 나올 수도 있고 사인의 B가 나올 수도 있어. 각의 B는 진짜 각을 알려준 거고 사인의 B는 변의 길이의 B를 알려준 거다. 그 요게 연장선상이 사인을 우리는 나름 이런 문자로 대체시켜서 길이에 대한 표현으로 바꿔낼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사인 법칙의 끝인 거야. 없어요. 사인 법칙은 되게 쉽습니다. 공식만 외우시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럼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 교과서 문제가 조금 단원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진 않아서 좀 그렇긴 한데 교과서 문제를 좀 먼저 가볼게요. 자, 이쪽에 1번 봐봐. 자, 1번. B각은 75도, C각은 60도, 스몰 C가 9일 때 스몰 A의 값을 구해. 자, 여기부터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푸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인 법칙을 쓸 것인가 코사인 법칙을 쓸 것인가 고민을 해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배운 게 사인 법칙밖에 없어서 사인 법칙 쓰겠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문제가 어떤 정보를 던져줬는지를 알아야 돼. 일단 얘를 보면 대충 삼각형을 정확하게 그릴 필요 없어. 자, B각이 75도라고 나와 있고 C각이 60도라고 나와 있어. 우리 서비스로 무슨 각도를 구할 수 있어? A라는 각도를 구할 수 있겠지. A라는 각은 몇 도가 돼야 됩니까? 엄청 어렵습니다. A라는 각은 몇 도가 돼야 됩니까?
45도가 돼야 되겠지. 자, 일단 세 각을 다 알려준 상황이야. 그 다음 스몰 c가 9. 얘가 바라보는 요 스몰 c가 9라고 했고 스몰 a를 구하래. 요 a를 구해라. 이런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어떻게 분석하는 거냐? 각이 바라보는 변 사인에 대한 조건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얘에 대한 설정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인 45도 분의 스몰 a는 사인 60도 분의 9입니다. 그래서 각 두 개 변화를 알고 나머지 변을 구할 수 있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각 두 개 바라보는 두 대변이 나오면 사인 법칙을 쓰겠다. 이런 생각.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2번. 자, 2번은 니들이 하시고 3번 너희들이 하세요. 똑같은 문제니까. 자, 그 다음 2번 똑같은 문제니까 너희들이 하시고요. 자, 3번. 자, 3번 봐봐. 3번에 보시면 자, A가 6 sin A일 때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라. 자, 뭘 물어본 상황이야? 외접원의 반지름을 물어본 거지. 우리가 외접원의 반지름을 물어봤다라는 얘기는 사인 법칙을 쓰라는 얘기구나. 근데 우리가 지금 주어진 게 요 관계인데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공식은 2R은 sin A분의 스몰 A인 거잖아. 여기서 나눠버리면 sin A분의 스몰 A가 대놓고 6이라고 나온 거지. 그래서 얘가 6이니 따라서 R 값은 3입니다 라고 구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적용해서 풀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건데 이 문제에서는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사인 법칙을 썼다라는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알겠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4번 이들이 하고요. 5번. 자, 5번도 마찬가지. A, B, C에 뭐가 나왔어? 뭐가 나왔습니까? 5번 보면 A, B, C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졌죠? 그 외접원의 반지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사인 법칙이라는 거. 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답을 구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 6번 볼게요. 자, 6번 여기다 한번 해보죠. 6번을 보시면 자, 외접원의 반지름이 6에 일단 냄새가 나.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면 거겠지. 자, 근데 각 A의 각이 105도라고 했고요. 그 다음 4배 sin A 더하기 B 곱하기 sin C가 1이라고 할 때 B의 값을 구해봐라. 자, 일단 여기서 A랑 B를 더한 표이 나왔지.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 삼각형은 아주 기본 조건이야. 세 각을 더하면 몇 도다? 180도다. 이거는 머릿속에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A와 B를 더했으니까 자, 일단 4를 나누고 정리할게. 자, A와 B를 더한 거는 나름 선생님은 파이-C라고 쓸 수 있겠죠. 여기가 됐니? 그래서 물론 이제 각변환 공식에 의하여 얘는 sin C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각이 108도면 C가 필요할 거 아니야. 필요한데 여기서 또 그런 각변환을 막 현란하게 할 필요는 없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 정도만 알면 돼. 우리는 이제 108도 사이에서만 할 거니까 sin 60도는 sin 120도랑 같다. 이 정도의 정보만 알고 있으면 돼. 알겠죠? 이건 중학생들도 해. 각이 더해서 180도가 되면 사인은 그냥 사인과 같다. 이건 중학생도 아는 거야. 알겠죠? 중학생도 배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인 C가 됐고 두 개 있으니까 제곱이 4분의 1. 따라서 사인 C는 제곱한 게 4분의 1이면 사인 C는 2분의 1인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지. 근데 우리는 무조건 몇 사분면서 할 거니까 1, 4분면과 2, 4분면 안에 있는 거니까 사인은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어서 2분의 1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근데 이게 몇 돈지 나도 몰라. 모르지만 근데 알지. 근데 사실은 몇 돈지 알지. 왜? 야, 이미 한 각이 둔각이지. 그럼 나머지 두 각은 둔각이어야 돼, 예각이어야 돼. 얘가 90도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 근데 사인 몇 도가 2분의 1이니까 30도. 그래서 C는 당연히 몇 도일 수밖에 없다? 30도일 수밖에 없다. 원래는 30도랑 150도 중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150도 될 수 없으니까 30도 이렇게 찾아내면 되는 거지. 그럼 자, 이제 문제에서 뭐 구하랬어?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 b는 b가 바라보는 변이니까 봐봐. 그럼 자, a가 105도, c가 30도면 b는 몇 도인 거야? 45도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b가 45도고 외접원의 반지름 나왔으니까 공식에 의하여 ER은 sin b분의 바라보는 변 스몰 b니까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b도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가능합니다. 알겠죠? 이제 그런 느낌으로 공식을 적용하면 됩니다. 자, 7번. 7번이 무슨 얘기냐면 7번은 이제 요 얘기야. 요거. 7번을 보시면 이거 자주 나와요. 7번을 보면 자, 1번 A sin A는 B sin B라고 나왔고 문제 정답 밑줄쳐 어떤 삼각형 밑줄치고. 야, 우리가 어떤 삼각형인지를 알려면 각을 알아야 되냐 변을 알아야 되냐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삼각형인지를 알려면 변을 알아야 돼. 어떤 삼각형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려면 우리는 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각으로 나와 있는 모든 정보들을 변에 대한 정보로 바꿔버려야 돼. 여기 나와 있지. 사인에 대한 정보를 변에 대한 정보로 바꾸면 ER분의 스몰 a로 바꿀 수 있다는 거. 물론 여기에 외접원의 반지름까지 같이 껴서 들어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그 문제는 알아서 없어질 거야. 가만 보면 a 곱하기 sin a는 ER분의 스몰 a로 바꿀 수 있고 sin b는 ER분의 스몰 b로 바꿀 수 있거든. ER이 들어갔지만 문제에서 ER이 알아서 소거되게끔 나온다라는 거. 알아서. 걱정할 필요 없어. 그래서 얘는 a제곱과 b제곱이 같다라는 얘기고 이 말은 a랑 b랑 같다라는 변에 대한 정보가 나온 거지. 그래서 얘는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겠죠? 2번 이것도 너희들이 바꿔보시면 아마 직각삼각형 이렇게 나올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시면 자 8번 봐봐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지점 강 건너 P 지점을 잇는 직선 다리를 건설하려고 한다. 자, 지금 그림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A 지점, P 지점, A 지점, B 지점. 각이 60도고 길이가 22도. 그 다음에 얘가 75도. 자, 다리 길이 AP의 얘를 길이를 구해라. 내보라고 해볼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 봐봐. 60도, 75도면 얘가 몇 도입니까? 45도고. 여기에 주어진 정보를 분석을 해봤을 때 각이 바라보는 변의 관계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무슨 법칙을 써야 된다? 사인 법칙. 그래서 사인 45도 분의 걔가 바라보는 변 20은 사인 60도 분의 걔가 바라보는 변을 구하시오. 그래서 여기다 곱해주시면 정답이 나오겠지. 이런 판단을 미리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 밑에 9번 똑같은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교과서는 이 정도가 끝이야. 별거 없죠, 교과서는. 자, 이제 지워도 됩니까? 저 사인 법칙 지워도 돼요? 지워도 되겠어? 남겨나 안 지워? 준다?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좀 머리가 아파. 근데 머리가 아픈데 니들은 머리가 아프면 안 돼. 왜 그러냐면 나 때는 원래는 코사인 법칙이 아니라 코사인 제1법칙, 코사인 제2법칙이 있었어. 아마 니네 대학교 교수님이 이렇게 부르실 거야. 고등학교 때는 원래 1법칙과 2법칙을 다 배웠는데 학생들이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1법칙이 빠졌어. 그래서 우리가 하는 법칙이 2법칙만 하는 거야. 2법칙만 하는 건데 그걸 그냥 2법칙 하나만 하니까 고등학교 때는 그 코사인 제2법칙을 그냥 코사인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기억을 해도 배경 지식이니까 얘는 사실은 코사인 제2법칙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뭐냐면 원래 코사인 제2법칙을 찾아내려면 코사인 제1법칙을 통해서 2법칙을 증명하는 게 보편적인 방법이거든. 근데 이제 교과 과정에 1법칙이 사라지면서 그렇게 우리가 증명하진 않아.
그냥 바로 뭔가를 통해서 풀 건데 코사인 법칙은 원은 필요 없어.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야. 원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외접원이 등장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사인 법칙을 풀라는 얘기입니다. 코사인 법칙은 원과 관련이 없거든. 자, 한번 봐봐. 내가 이제 얘를 A, 얘를 B, 얘를 C인데 잘 들어. 내가 지금 뭔가 공식을 증명할 건데 그 증명된 결과식이 뭔가 좀 이상해. 그러니까 덜 정리된 거야. 덜 정리된 것 같은데 그게 그냥 정리야. 되게 길어 공식이. 자, 봐봐. C가 바라보는 변이 스몰 C지. B가 바라보는 변이 스몰 B야. 여기가 괜찮니? 그 다음 A가 바라보는 변이 스몰 A인데 자, 여기서 하나 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갑시다. 나는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어. 90도인 삼각형에서 참고로 그 삼각형 문제가 나면 다 직각삼각형을 뽑아내긴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자, 요 변의 길이가 A고 각이 세타라고 했어. 그 선생님이 삼각함수 가리킬 때 이 변을 뭐라고 설정이 가능하다? A 사인 세타로 설정이 가능하다. 그 다음 요 밑변은 뭐라고 설정이 가능하냐면 A 코사인 세타로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여기 대부분 친구가 이과 친구들이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은하진이. 자,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이 삼각형에서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릴 거야. 봐봐. 이 각은 라즈 B라고, 여긴 세타라고 했지만 그냥 B라고 표현된 거지. B라는 각이 있어. 그 다음에 빗변 길이가 스몰 C라고 했어. 요 상황인 거지? 나는 지금부터 이 높이를 뭐라고 넣을 수 있냐면 스몰 C 곱하기 사인 B라고 넣을 수 있겠고. 그럼 요 변의 길이는 스몰 C 곱하기 코사인 B다라고 설정할 수 있겠지. 됐니? 그러면 나는 요 변의 길이는 A에서 C 곱하기 코사인 B를 뺀 게 요 변의 길이가 되겠지. 전체에서 얘를 빼면 얘의 길이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자연스럽게 오른쪽에 직각삼각형이 등장했고, 여기서 니들이 아는 법칙이야. 무슨 정리를 활용할? 직각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나와서 뭘 쓸 줄 알아야 돼? 피타고라스. 그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빗변의 제곱은 양 옆의 제곱의 합과 같다. 얘를 제곱하면 C 제곱의 사인 제곱 B 더하기, 자, 얘를 제곱하려면 완전 제곱식을 써야 돼. 스몰 a 제곱 마이너스 2ac 곱하기 코사인 b 더하기 c 제곱의 코사인 제곱 b,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봤더니 b 제곱은, 잘 봐, 얘와 얘는 뭘로 묶을 수 있어? c 제곱으로 묶을 수 있지. 그러면 사인 제곱 b, 코사인 제곱 b가 묶이지. 사인 제곱 b랑 코사인 제곱 b를 더하면 뭐가 돼? 1. 그래서 c 제곱만 남게 되겠지. 그 다음 a 제곱이 있고요. 여기까지는 무슨 정리야? 피타고라스 정리야. 근데 거기에 마이너스 2a, 그러니까 2a인데 규칙에서 ca라 씁니다. 이 ca의 코사인 b가 되집니다. 잘 봐. 만약에 b가 90도였다고 해봐. 코사인 90도는 뭐야? 0이지. 그래서 b가 90도면 얘가 0이 돼서 얘가 사라져서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쵸? 그래서 직각삼각형일 때는 뒤에 똥덩어리가 0이 돼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나오는 거고, 직각삼각형이 아닐 때는 그냥 여기에 살아있는 형태인 거야. 좀 외우기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러면? 자, 근데 내가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은 A, B, C라고 놨지만 얘를 A, B, C라고 둔다. 또는 A, B, C라면 이 문제의 위치만 바뀌게 돼.
조금 헷갈리지만 내가 최종 결론. 만약에 얘가 a제곱이면 자 규칙을 보면 내가 b제곱이면 c제곱 더하기 a제곱이지. 그러면 a제곱이었다면 뭐가 있었을까?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있었을 거야. 그러니 그 다음 b제곱이어서 ca가 있어서 ca가 생긴 거지. 그럼 여기 bc니까 마이너스 2bc 곱하기 여기는 코사인 a. 너랑 너가 고관계문자야. 그럼 만약에 이게 c제곱으로 시작한다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있었고 마이너스 2ab에 코사인 c가 들어가게 됐지.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코사인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야. 되니? 자,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조금 요 세 가지를 조금 변형을 해줄 건데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코사인 A만 남기고 일로 싹 다 이항시킬 거야. 그럼 자, 코사인 A는 자 일단 얘네들을 여기로 이항시키고 얘로 나눠버리면 돼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2bc 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다. 이렇게 변형이 가능하다. 그죠? 코사인 b는 자 니들이 눈치채봐. 어떻게 되겠어? 2ca 분의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괜찮니? 그럼 니들이 생각해봐. 코사인 c는 어떻게 되겠어? 하나 둘 셋 2ab 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요 세 가지의 모양 이것도 코사인 법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은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 자 봐봐. 아까 니네 사인 법칙 할 때 사인 법칙을 쓰는 두 가지 기준이 있었어. 첫 번째 뭘 물어보던가 외접원의 반지름을 물어보는 상황. 두 번째는 두 변과 두 대각을 물어보는 상황이었지. 또 두 대각과 두 대변을 물어보는 상황인 건가. 자 코사인 법칙 어떻게 쓰냐 이거 잘 봐봐. 내가 얘를 상황을 좀 보면 자봐 친구들 요걸 가지고 가볼게. 자 스몰 a가 있어. 스몰 b가 있어. 이게 라즈 A 살짝 쓸게. 라즈 A고 라즈 B지. 이게 라즈 C겠지. 맞니? 그럼 봐봐. 이 공식의 구성이 뭐냐면 너를 가지고 구한 공식이야. 를 통해서 요 변을 구해내는 포인트입니다. 그럼 코사인 법칙은 언제 쓰는 거냐면 코사인 법칙은 결국에는 그 공식의 구성 요소를 보면 두 변과 그 두 변에 대한 끼인각 두 변이 있고요. 그 끼인각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면 그 끼인각에 대한 대변을 구하고 싶을 때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야. 두 변과 그 끼인각이 나오면 코사인 법칙인 거야. 이렇게 됐지? 자 얘는 지금 봐봐. 요쪽에 놓인 정보를 보면 A변, B변, C변이 다 나왔지. 그래서 요거는 언제 쓰는 거냐면 세 각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한 변을 알고 싶을 때 미안해. 세 각을 가지고 한 각을 알고 싶을 때 세 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한 각을 알고 싶을 때 코사인 법칙을 씁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세 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한 각을 찾고 싶을 때 코사인 법칙을 쓴다 해서 코사인 법칙은 크게 첫 번째 두 변과 끼인각, 두 번째 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각을 찾고 싶을 때. 됐지? 요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 자, 이것도 싫고 이것도 싫으면 잘 들어. 변에 대한 정보가 많으면 거의 코사인 법칙. 알겠죠? 코사인 법칙은 변이 조금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승이 졸려요? 서서 해. 괜찮아. 자, 그럼
그럼 10번 봐봐. 10번에 1번을 봐봐요. 7쪽입니다. 자, C가 120도이고 A가 6, B가 11 때 스몰 C의 값을 구하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만 보면 잘 알 수는 없거든. 그림을 그려보면 돼. 자, 얘가 C각이야. 120도. 괜찮습니까? 그럼 얘가 바라보는 게 스몰 C지. 그럼 나머지 두 변이 A랑 B가 될 거잖아. 그치? 근데 얘가 6이고 얘가 10이라고 했어. 그럼 고인이 두 변과 끼인 값을 가지고 얘가 바라보는 스몰 C가 궁금했던 거잖아. 그래서 당연히 코사인 법칙이다. 그럼 스몰 C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에다가 마이너스 2A B에다가 코사인 C 120도 이렇게 해주면 된다. 됐죠? 그러면 계산하면 136 마이너스 120에다가 요것만 계산할 줄 알면 돼.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코사인 몇 도야? 60도와 같은 거야. 각의 180도가 되면 마이너스 40도 하는 거니까 이건 각자 방법대로 하세요. 코사인 60도는 뭐냐면 2분의 마이너스 2분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160 더하면 96. 근데 196은 뭐의 제곱값입니까? 14의 제곱값이죠. 그래서 C는 14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코사인 법칙을 썼다가 아니라 이거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고, 코사인 법칙을 왜 썼냐? 두 변과 끼인 값이 나와서 한 대변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됐죠. 그다음 2번. 2번을 보시면, 자, 2번은 A가 4, B가 루트 10, C가 루트 2일 때 B의 크기를 구하래. 얘는 어떤 조건이야? 지금 보니까 몇 개의 변과? 세 변과 그거에 대한 한 각을 구하래지. 세 변을 통한 한 각을 구하는 행위, 이게 코사인 법칙이야. 얘를 물어봤으니까 코사인 B는 이렇게 하면 돼. 코사인 B는 따라 쓰시면 돼요. 2CA 분의 C제곱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 거야. 계산하게 되면 8 루트 2 분의 8 따라서 루트 2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2분의 루트 2니까 따라서 B는 몇 도가 되는 거야? 45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둔각이면 음수가 나와야 되니까 양수라는 건 일사분면이고 45도 하나밖에 없겠죠. 이런 느낌으로 코사인 법칙을 쓰시면 된다. 그러면 훨씬 쉬워. 자, 밑에 12번 봐봐. 자, 요거 코사인 법칙이 지워도 되겠어? 머릿속에 잡았어? 오케이, 지워볼게요. 자, 한 번만 리뷰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게 사인 법칙인데, 결국 사인 법칙은 둘 중에 하나의 상황이야. 첫 번째, 뭘 물어볼 때? 왜 저번에 반지름을 물어볼 때. 두 번째는 두 변과 두 각 사이의 관계를 물어볼 때. 두 번째, 코사인 법칙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두 변과 끼인 각이 나왔을 때, 두 번째는 세 변을 가지고 한 각을 물어봅니다. 이 상황이 코사인 법칙을 쓰는 상황입니다. 그 이제 모의고사 문제가 내신 문제 또는 문제집에 있는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센 RPM 마플 문제와 차이점은 모의고사는 요거에 대한 판단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돼. 그러니까 뭔가 이걸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문제 풀다 보면 이렇게 넘어가고 풀다 보면 다시 이렇게 넘어가게 돼.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관계. 근데 사설에 나와 있는 문제는 이거면 그냥 이거 하자면 되고 이거면 그냥 이거 하자면, 이게 좀 차이가 커. 지금 이제 이걸 좀 연습하는 중. 자, 그럼 12번을 봐봐. 자, 12번을 보면 sin A 대 sin B 대 sin C의 비율값이 4 대 5 대 6이라고 했어. 자, 친구들, 내가 아까 얘기했지. 각의 비는 진짜 각이고 sin의 비는 뭘 알려주는 정보다? 변의 비를 알려주는 거다. A 대 B 대 C가
4대 5대 6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너희들이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 3개짜리 비례식은 내양과 외양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A는 4K, B는 5K, C는 6K라고 표현하시면 이게 비율관계 원래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코사인 A를 구해요. 선생님, 코사인 A를 구하려면 저 코사인 법칙을 갖다 쓰려면 세 변을 가지고 한 값을 구하는 건데 세 변은 모르는데 세 변의 비율은 알고 있지. 그래서 이 세 변이라는 게 또는 세 변의 비를 가지고도 해도 상관은 없어. 왜 그런지 보여줄게. 자,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자, 공식을 써볼 거야. 코사인 A는 2 곱하기 B 곱하기 C 분의 25K 제곱 더하기 36K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6K 제곱 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모든 항에 K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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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제곱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K제곱은 사실 의미가 없어서 그냥 비율 관계를 길이라고 보고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꼭 4K, 5K, 6K가 아니라 코사인 값을 물어보기는 그냥 길이를 4, 5, 6이라고 놓고 풀어도 코사인 값은 원래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정도의 센스를 가지고서 좀 편해지겠죠. 자, 13번. 자, 이거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를 답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 구조를 봐야 되는데 13번은 스몰 a가 3, 스몰 b가 5, 스몰 c가 7이라고 했는데 뭘 물어봤어? 외접원의 반지름을 물어봤지.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외접원의 반지를 물어보면 니들은 무슨 법칙을 써야 돼? 외접원의 반지 무슨 법칙? 사인 법칙을 써야 돼. 근데 사인 법칙을 쓰려고 했던 분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 R은 예를 들어서 사인 A분의 바라보는 변 스몰 A인데 우리는 변은 아는데 각은 모르지. 그럼 각을 구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각을 구하려고 생각해 봤더니 세 변을 가지고 한 각을 구하는 행위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는 이제 무슨 법칙을 통해서?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한 각을 구하고 그 한 각을 통해서 사인 법칙을 통해서 외접원의 반지를 구하겠다라는 이 구조가 잡혀야 된다. 나도 5.193 문제 풀면 무슨 법칙 쓸지 몰라. 그래서 물어보는 걸 좀 봐. 이걸 구하면 사인 법칙이지 않을까? 각을 모르네? 세변의 기가 나왔네? 구할 수 있겠는데? 이런 식의 사고가 좀 연결돼야 된다. 이게 모의고사는 이게 막 2단계, 3단계, 4단계가 얽히고 설켜 있겠지. 됐죠? 자, 그럼 한번 가볼게. 자, 여기서 사인 A를 쓰면 A라고 가볼게. 코사인 A를 구해야겠지. 코사인 A는 2 곱하기 B 곱하기 C 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제곱 9 이렇게 되겠죠. 계산을 하게 되면 70 분의 40, 60 따라서 5, 1, 5, 5, 4, 20 분의 5, 1, 5 이렇게 나오는 거지. 맞습니까? 선생님 계산 잘했니? 모르겠어. 자, 그러면 좌절하지 마. 특수각이 아닌데 필요 없어.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앞에서 생각하면서 할 때 분명히 있어.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 중 몇 개만 알아도 한 개만 알아도 뭐 할 수 있다? 다 알 수 있다. 어떻게 해서? 그렇지.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다른 얘를 A라는 각으로 한다면 코사인 빗변분의 밑변이 요거니까 사인은 요거겠지. 계산하기 싫은데 계산? 해주면 안 돼? 뭐 나오겠지? 한번 줘야겠어. 그러면 사인값 사인값 나오고서 사인값은 5분의 14분의 얘겠죠. 그 길이분의 스몰 a 나와서 스몰 a는 4. 그러면 이 안의 결과값이 뭐라고 딱 계산이 되겠지. 아까 본 맞습니까? 계산을 잘 해보세요. 자, 오른쪽에
14번. 자, 요게 이제 아까 어떤 삼각형인 걸 찾는 그 문제인데, 자, 14번 문제를 보시면 2번을 보여줄게. 2번을 보면 sin A는 2배 코사인 B 곱하기 사인 C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문제에서 어떤 삼각형이면 각의 정보가 필요해? 변의 정보가 필요해? 삼각형이지 않으면 뭐가 필요하다고? 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그럼 여기 있는 모든 각에 대한 정보를 변에 대한 정보를 바꿔내야 되지. 우린 자신 있지. sin A는 2R분의 스몰 A로 바꾸고, 자, 코사인 B는 뭐 되는 코사인 법칙이죠? 5분의 2AC분의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자, 사인 C는 2R분의 스몰 C. 됐습니까? 그래서 R이 자연스럽게 날아간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얘를 여기다 곱하게 되면 이 날 뻔하잖아. 곱하게 되면 A제곱 C는 C를 약분시킬게요. 그럼 이제 A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인데 A제곱 날라가서 C제곱이랑 B제곱이 같네. 따라서 C랑 B랑 같군요. 계산하는 문제야. 그래서 두 개가 같은 이등은 삼각형 이렇게 쓰면 됩니다. 밑에 똑같은 문제니까 넘어가시고. 자, 16번에 별표 치세요. 자,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AB일 때 코사인 C의 값을 구해라. 자, 일단 구하고자 하는 게 코사인 C인 거지. 얘들아, 근데 이게 딱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착각을 하냐면, 보편적인 착각이에요. 코사인 C를 물어봤기 때문에 당연히 코사인 법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안 돼. 이 문제는 사인 C를 물어볼 수도 있었던 거야.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문제는 탄젠트 C를 물어볼 수도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얘가 코사인을 물어봤다 해서 코사인 법칙이겠거니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사인 물어보면 사인 법칙이 아닌 것처럼, 탄젠트 물어보면 탄젠트 법칙은 없는데 그게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따면 안 된다. 그냥 구성된 요소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문제를 봐봐. 변에 대한 관계식이 A, B, C가 다 들어있지. 그거는 코사인 법칙밖에 없어. 그럼 나는 코사인 C를 대놓고 물었으니까 코사인 C에 대한 걸 써보면 2A, B 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인데, 문제를 보니까 C제곱을 이렇게 바꿀 수 있대잖아. 그럼 바꾸시던가 아니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네 맘대로 해요. 뭘 바꿀래? 이거 대놓고 나왔네.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은 3분의 1 AB라고 대놓고 나오는 거잖아, 그치? 얘를 이항시키고 얘를 이항시키면 되는 거니까. 대놓고 2AB분의 3분의 1 AB니까 약분시키면 정답은 6분의 1이라고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런 걸 너네들이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걸 하려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넘어가면 이제 하나씩 다 뜯어볼게요. 자, 17번 봐봐. 17번을 봐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지점 A, B에 효인이와 동근이가 각각 서 있다. 자, 두산항군이 A, B를 구한 건데 지금 주어진 정보가 뭐야? 두 변과 끼인각이 나왔지. 두 변과 끼인각 나왔으니까 무슨 법칙이야? 코사인 법칙.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다음 밑에 18번. 세 변의 길이 ABC에서 ABC가 다 나온 관계가 나왔지. 그때 탄젠트 C를 구하래지. 탄젠트는 페이크야. 그냥 각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세 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 시기가 나왔고, 우린 뭘 써봐야 되겠어? 탄젠트가 아니라 코사인 C를 한번 써봐야 되겠지.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을 써보면 뭔가 정리가 되겠지. 그쵸? 이게 똑같은 문제집이랑 너희들 해보시고요. 자, 19번 별표 쳐봅시다. 19번 별표. 자, 여기
요게 여기서 이제 삼각함수 활용해서 나오는 최단 경로 문제긴 한데 어렵진 않아요. 봐봐. 이렇게 원뿔이 나와 있고 반지름 길이가 4인 원뿔이 나와 있고요. 모선의 길이가 12. 자,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요 지점에서 출발하여 이렇게 뺑 돌아서 도착할 거지. 근데 도착하는 Q가 뭐냐면 OP의 중점 Q까지 이렇게 가겠대. 아, Q까지 도착할 건데 이 Q는 이 모선의 중점이고 얘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여기까지 가겠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 자, 그래서 최단 거리라는 거는 최단 경로는 무조건 직선 경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 곡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건 알 수는 없고 얘를 갖다가 전개도를 해볼 거야. 그럼 전개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자. 이게 원이 하나 있겠지. 밑면이. 요거는 필요가 없겠지. 자, 그럼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면 노선을 시작해서 모선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 모선이 두 개로 나뉘어진 거잖아. 그치? 얘를 이렇게 싹 말아서 붙일 거니까. 얘를 이제 그대로 갖다 옮기면 이게 P라는 점 어디로 가게 되냐면 요게 P라는 점이 되겠지. 그 한 바퀴 돌아서 Q한테 간다는 얘기는 얘와 얘의 중점인 Q 일로 오는 직선 거리를 물어보겠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럼 얘를 싹 말면 이 그림이 딱 되겠지. 펼친 거 괜찮니? P는 이쪽 모선으로 가져가고 Q는 이쪽 모선으로 가져와서 펼쳐내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됐지? 자, 한번 봐봐. 잘 봐. 반지름 길이가 4라고 했어. 그럼 뭐 알려준 거야? 호의 길이를 알려준 거지. 얘를 둘레 길인 거잖아. 그치? 몇 파이야? 8파이. 괜찮니? 그 다음 반지름, 모선의 길이가 10이었으니까 이 반지름 길이가 12달아 나온 거고. 그럼 얘는 반띵한 거니까 뭐야? 6인 거겠지. 그럼 니네 이거 중심값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지. L은 뭐였어? R 세타였잖아. 따라서 세타는 뭐가 된 거냐면 3분의 2파이가 된 거지. 얘가 3분의 2파이. 그러면 윈이 이게 자꾸 보여야 돼. 아, 요 삼각형에서 두 변과 P인각을 통해서 요 길이를 찾으라는 얘기구나. 당연히 무슨 법칙 이용하는 거야? 코사인 법칙. 두 변과 P인각은 코사인 법칙이잖아. 그러면 PQ의 길이, 그 다음은 이렇게 PQ의 길이의 제곱은 12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마이너스 2배 12 곱하기 6의 코사인 3분의 2파이 이렇게 쓰면 되는 거겠죠? 요거에 대한 계산은 너네들이 알아서 해주시면 되지 않겠냐. 됐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 20번 별표. 자, 얘가 4고 얘가 6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각을 2등분했어. 그 다음에 요 길이가 3일 때 BD의 길이를 구해라. 얘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요 문제는 가는 방법이 다양한데 일단 뭘 알고 있으면 좋냐면 요거는 이용할지 안 이용할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상식적으로 각의 2등분이 나온 상황이라면 얘가 A고 얘가 B라고 하면 얘와 얘는 당연히 A 대 B니까 A, K, B, K로 설정할 줄 알아야 되겠지. 자, 조금 더 추가적인 정보. 얘를 S1, 얘를 S2라고 한다면 S1 대 S2도 당연히 몇 대 몇이어야 돼? A 대 B여야 되는 거야. 밑변의 길이가 곧 넓이의 B가 될 테니까 높이가 똑같은 거니까 S1과 S2 높이가 똑같으니까 밑변의 길이에 따라서 넓이도 결정되겠지. 이 정도의 상식은 머릿속에 일단 가지고는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길이가 4대 6이면 2대 3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걸 딱 봤을 때 그냥 느낌이 아 얘가 2K면 얘는 3K겠구나. 요 정도의 정보 지식은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 무슨 말 이해됐어? 근데 봐봐. 이 각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굳이 이렇게 가지 않아도 될 텐데 각을 모르니까 세타면 여기도 세타겠지 라고 다 보자. 야 그러면 이게 세타고 이게 세타니까 왼쪽에서 사용한 봐봐 세 변과 한 각이지. 얘도 세 변과 한 각이지. 그 왼쪽에서 사용한 코사인 법칙과 오른쪽에서 사용한 코사인 법칙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그렇게 이거면 되겠다. 왼쪽에서 사용한 코사인 법칙은 코사인 세타는 2AB는 요게 AB가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2 곱하기 4 곱하기 3분의 4의 제곱 16 더하기 3의 제곱 9 마이너스 4K 제곱. 근데 오른쪽에서 사용은 또 같아야 되니까 2, 3, 6 분의 3의 제곱 9, 6의 제곱 36 마이너스 9K 제곱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얘랑 얘랑 같다가 되는 거니까 정답을 구할 수 있겠다. 뒤로 넘어가서 각의 2등분을 다르게 푸는 걸 보여줄 거야. 그것도 이따 볼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21번 별표. 별표죠. 21번 별표 치고 이거는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거의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줄 거야. 매년 알려주는데 매년 애들이 안 외워서 이상하게 풀어오는 그건 마음이 안타까워요. 알려주면 쉬운 거를 쓰면 좋지 않겠냐. y는 3x와 y는 x가 있대. 그때 이 세타를 보여. 자, 이 문제 제목을 써줄게. 이 문제 제목은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에 대한 문제야.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에 대한 문제. 선생님 분각이라고 한 적 없어. 예각이라고 했어. 자, 그럼 이거를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오리지널 버전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수선에 만약에 아무데나 그거 야, 세 변의 길이를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다고 했었어. 우리는 어차피 여기에 대한 문제가 세타를 구하래, 코사인 세타를 구하래. 코사인 세타를 구하랬지. 그러니까 그 한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은 세 변에 뭐만 알아도 돼? b만 알아도 돼. 그게 대충 아무데나 긋고 예를 들어서 이 x 좌표를 예를 들어서 뭘 할 거냐 니네 선택이야. 그 가장 보편적인 건 a라고 놓는 게 가장 보편적인 아주 좋은 방법인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1이라고 놓으면 돼. 알겠죠? 평영 서술형 있나? 알았어. a라고 놓자. 자, a라고 놓을게. 알겠죠? 봐봐. 얘는 a, a고 얘는 a, 3a가 되겠지.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봐봐. 요 길이는 뭐가 돼요? 루트 2a가 되는 거지. 1대 1대 루트 2니까. 자, 요 길이도 찾아볼게요. 요 길이는 뭐 당연히 a제곱에서 9a제곱, 9a제곱 a제곱 더하면 10a, 루트 10a제곱이네. 루트 10a가 되겠지. 피타고라스 정리 쓴 거야. a 3a니까. 맞아요? 그 다음 요 길이는 3a에서 a를 빼면 2a가 되는 거지. 맞니? 그러면 세 변의 길이가 나왔지. 그리고 한 각에 대한 정보를 물어본 거지. 무슨 법칙이야? 코사인 법칙. 따라서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가 있는데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K인가? 루트 10A 곱하기 루트 2A 분의 제곱하면 10A 제곱 더하기 2A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을 쓰면 되겠지. 그래서 평형고는 결국에는 이 A 제곱 A 제곱 다 사라지는 거. 그래서 비정고는 이거를 A라 놓을 필요 없이 1로 나와도 되는 거야. 1로 놓고 1,1, 1,3 놓고 해도 돼. 자,
자,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4 루트 5 분의 12 빼기 4니까 8. 따라서 루트 5분의 2 이렇게 쓰면 되지. 그래서 정답은 5분의 2 루트 5다. 이렇게 쓰면 정답입니다. 자, 요게 고등학교 2학년들이 쓰는 보편적인 방법. 그럼 자, 지금부터 제목은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에 대한 정보야. 지금부터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쓰는 정보를 설명해 줄 건데, 그러니까 요거는 암기해야 돼. 이유를 내가 너네들한테 설명해 줄 필요도 없고 설명해 줄 수도 없어. 그래서 외워서 풀 친구들은 외워서 푸시던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구하시던가, 이건 니들이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이게 만약에 객관식으로 하면 이게 조금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자, 공식은 세타를 구하는 건데 그 세타는 탄젠트 세타를 구할 수 있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특징은 하나가 예각이면 하나는 둔각이어야 돼.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예각 아니면 둔각이야.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무슨 각을 원해? 예각을 원하지. 얘들 봐봐. 예를 들어서 얘가 30도라고 해봐. 얘 몇 도겠어? 150도로 결정이지. 근데 탄젠트 30도는 뭐야? 루트 3분의 1. 탄젠트 150도는 뭐냐?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야. 그러니까 하나가 이거면 하나는 반드시 이게 되겠고, 하나가 양수면 하나는 반드시 음수일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예각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공식에 뭐가 들어가냐면 절대값이 들어가. 무조건 무슨 값을 쓰겠다는 거야? 양수값을 쓰겠다는 거야. 여기 결과가 음수가 나오면 니들도 모르게 둔각을 계산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양수가 나와서 예각을 구하는 공식이다라는 거야. 1 더하기 M1 M2 M1 빼기 M2 공식이야. 됐지? 이 M1과 M2는 두 직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야. 자, 이들은 이제 의심병이 있으니까 계산해 줄게. 선생님 말 더럽게 합니다. 자, 탄젠트 세타는 절대값 1 더하기 기울기 곱해가 뭐야? 3이죠. 그 다음 두 기울기를 빼요. 2죠. 5분의 4분의 2니까 2분의 1이죠. 됐습니까? 그럼 탄젠트를 알지? 얘 뭐야? 루트 5가 되지? 그럼 코사인은 얘분의 왜 다 이상한 거지? 아, 맞죠? 아니 이상하게 나와. 루트 5분의 2 나왔지? 깜짝 놀랐지? 공식을 갖다가 쓰던가 아니면 정석대로 풀던가. 속도는 뭐가 훨씬 빨라? 저기 훨씬 빨라.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은 결과를 알려주고 뭐 기울기를 복잡하게 만들어놔. 어차피 이 기울기 가지고 쓰는 공식이기 때문에. 근데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은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 정확하게 어떤 자연수를 딱 주어질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이렇게 풀면 엄청나게 빠르게 풀 수 있다. 이해했습니까? 아니 왜 일단 매년 알려주는데 매년 안 해오더라고. 안 해오시면 뭐 시험장 가서 틀리면 되는 거니까. 자, 22번 안 해요. 두 배가 끼니까 보이죠? 코사인 법칙인 거야. 넘겨봐. 자, 넘겨서 23번. 자, 이거는 너희들이 하세요. 너희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아니야? 이거 한번 생각해봐. 이거 너희들이 입체도니까 한번 알았어. 자, 또 너희들을 믿을 수 없으니까. 자, 23번. 입체적으로 보입니까? 자, 이렇게 알지? 삼꼭대기가의 높이 C가 여기를. 자, 수학에서는 입체 도형은 없어. 알겠죠?
입체 도형이 나오면 전부 다 평면으로 쪼개서 푸는 거야. 입체라는 건 없어. 입체 도형을 배우는 거는 고등학교 3학년 기하를 선택하면 입체 도형을 배우는데 그 입체 도형에서도 전부 다 평면으로 쪼개서 풀어. 너네들이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3차원으로 푸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여기 있는 문제 정보를 평면으로 쪼개오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요 앞에 있는 삼각형부터 보면 요게 몇 도짜리래? 45도짜리래지. 자, 요 첫 번째 삼각형을 내가 조금 뜯어다 보면 이렇게 생긴 거잖아. 됐니? 그래서 요 길이가 궁금했던 거잖아. 그럼 요 길이를 A라고 놓자. 그럼 얘도 뭐가 돼? A가 되지. 얘는 뭐가 돼? 루트 2A가 돼. 1대1 대 루트 2인 거니까. 됐니? 두 번째는 요 삼각형을 갖다가 두 번째로 봐볼게. 그럼 두 번째 삼각형은 요런 상황인 거고 요게 A라고 설정해놓은 거지. 중첩되는 변이니까. 그러면 얘가 30도면 얘는 60도고 얘는 90도니까 1대 2대 루트 3 기억납니까? 여기가 2A가 되고 여기가 루트 3A가 되겠지. 세 번째는 요 밑에 있는 걸 볼 거야. 여기 세 번째는 그림 나와야 돼. 그릴게. 얘가 100이라 했고 요게 30도라고 했어. 근데 요 길이는 파란색에서 60도가 바라보는 루트 3A라는 거고 요 길이는 노란색에서 A라고 설정한 거지. 괜찮니? 세 변과 한 각. 무슨 법칙이야? 코사인 법칙. 코사인 30도는 가던가 아니면 100의 제곱은 이라고 가는 거고 니네 맘대로 가시면 돼. 됐지? 입체도형 문제는 없어. 입체도형 전부 다 평면으로 쪼개가지고 구분해서 생각하는 거야. 단계적으로. 알겠죠? 그것만 너희들이 기억하시면 된다. 밑에 24번. 자, 원이 있고요. 여기 없네. 자, 얘가 8, 얘가 60도, 여기가 12일 때 이 원의 원의 넓이를 구하래. 친구들,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반지름이 필요하지. 그래서 나는 이 문제는 반지름을 구하라 문제지 않을까? 그러면 나는 여기다 변을 하나 추가하면 외접원의 반지름이 되는 거지.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려면 무슨 법칙밖에 없어? 사인 법칙을 이용하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은 지금 60도가 나와 있지. 사인 60도 분의 걔가 바라보는 네모라고 줄게. 이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 그럼 네모만 구하면 딱 이 안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 네모를 구하려고 봤더니 두 변과 K인각을 통해서 바라보는 변과라는 얘기잖아. 이게 또 무슨 법칙이야? 코사인 법칙으로 구하면 된다. 이런 단계 정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연결되는 거 알겠어? 이건 니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25번. 뭐야? 이등분 상표네.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자, 12가 있는데요. 자, 그 ABC에서 변 BC를 해서 BC를 몇 대 몇으로? 1대 2로 내분하는 점을 D라 하겠대요. 그럼 3개 중에 한 개가 좀 뭐가 됩니까? 4. 여기는 8 되는 거지. 1대 2. 그때 세타를 할 때 코사인 세타를 구하래. 코사인이어서 코사인 법칙이 아니야. 그냥 세타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얘는 각이 바라보는 변이니
나는 요 각을 찾을 줄 안다면 각이 바라보는 변을 통해서 사인 세타에 대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겠지. 근데 뭐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코사인 법칙을 만약에 간다면 이 각과 이 변과 이 변이니까 이제는 요 변의 길이를 찾는다면 코사인 법칙으로 갈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사인 법칙을 할지 코사인 법칙, 즉 각을 통해서 갈 건지 변을 구해서 갈 건지는 니네들이 선택을 한다는 거야. 모르겠으면 둘 다 써봐야 돼. 뭘 통해서 할까? 자, 이 변과 이 변이 나왔어. 요것도 나왔어. 그 이 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가나운 거지. 그럼 한 각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않겠냐? 무슨 법칙에 의해서?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요 각을 구할 수 있지 않겠냐? 이 각은 지금 알 수 있는 각인 거잖아. 근데 문제는 여기서 세타만큼 뺀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아 이건 숙제를 해주고 싶은데 내가 풀어주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아 요건 숙제를 해줄게. 교과서 문제지만 나는 고민해볼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고민해봐.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고민해보시고 끝나지 않았어. 이제 오늘 좀 끝내야 되는 못 끝냈고, 뒤로 넘기시면 마지막 파트 뒤에 삼각형의 넓이 나와 있죠? 요거는 다음 시간 삼각형 넓이까지 이어서 할 건데, 자 그래서 숙제가 9쪽까지만 해도 너무 재미없잖아. 이건 거의 스토리인데 거의 다 풀어줬으니까 넘겨봐. 13쪽을 보시면 사인 법칙부터 쭉 나옵니다. 코사인 법칙까지. 몇 번까지 풀 수 있겠어? 19쪽에 66번까지 풀 수 있겠어? 아니야? 야 66문제인데? 그 중에 내가 교과서에서 한 절반은 풀어준 것 같은데? 몇 번부터 시작하는 거야? 38번부터 시작해서 66번이면 30문제밖에 안 되는데? 양심 없냐? 자, 66번까지 풀어오시면 돼요. 알겠죠? 그 중간에 교과서에 있는 삼각형 넓이는 안 푸셔도 돼. 넓이 빼고 풀어오시면 됩니다. 쉽습니다.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쉬워. 모의고사 보는 거지 여기는 쉬워. 자, 그래서 열심히 풀어서 나오세요.